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기업 밀링스의 발표를 맡게 된 기술경영학과 20학번 신지은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치평가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기술 기업 개요입니다. 밀링스는 설립일자 2003년, 상장일자 2019년 중소기업으로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 제품으로는 태양광 전력 변환장치, 태양광 발전 EPC, 유도과열 인버터, 통신용 배터리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가치평가 시점과 시장 및 주요 경쟁사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가치평가 시점은 2022년 11월 현재이고, 시장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입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다스테크와 OCI 파워 등이 있습니다. 다스테크는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 국내 1호로서 2021년 시장 점유율 2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저중용량 인버터 시장의 선두를 달리는 기업입니다. OCI 파워는 기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센트럴 인버터 제조 회사를 영업 양수를 통해 2019년부터 인버터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성 태양광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가치평가 대상 기술입니다. 먼저 기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란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으로 태양전지 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 전력을 인버터를 이용하여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여 계통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발전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모듈, 전력 저장 장치 기능의 축전 장치, 태양 전지에서 발전한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 그리고 시스템 제어와 모니터링 및 부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태양 전지 모듈 다음으로 가격 비중이 높으며 최근 태양 전지 모듈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 소개 및 대표 유형입니다. 태양광 인버터의 기본 기능은 태양광 어레이에서 발생된 직류전기 DC를 상용 주파수와 전압의 교류전기 AC로 변환하여 요구되는 전압, 주파수 및 위상에 맞추어 전력 계통에 전력을 송전하는 것으로 다양한 일사량 조건 하에서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직류와 교류 측의 정기적인 감시 및 보호를 하는 장치입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 전지 모듈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며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도 굉장히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류 기준은 태양광 인버터의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에 따라 센트럴, 스트링, 멀티 센트럴, 멀티 스트링으로 나뉘며 센트럴을 전체 모듈을 하나의 군으로 취합하고 중앙에 단일 인버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링은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별, 군별로 인버터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멀티 센트럴은 센트럴 구조를 보완한 형태로 이런 모듈, 군별로 제어가 가능한 것이며 이는 대규모 발전용 단지에 적합합니다. 멀티 스트링은 모듈별, 군별 인버터가 있고 또 이를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별 인버터가 있는 이중 전력 변환 방식입니다. 네, 기술성 및 권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성과 우월성입니다. 윌링스는 다양한 용량대의 인버터를 보유하고 있고 용량별 맞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3kW부터 크게는 3mW까지 있으며 여러 용량대에서 소중량, 대용량의 기기가 나뉩니다. 먼저 소중용량 기기는 멀티스트링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주력 제품은 SL-B 시리즈입니다. 또 대용량 기기로는 멀티 센트럴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출시한 SL-GH 시리즈는 DC 1500V급의 태양광 인버터로 현재 당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인버터로 전류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필수로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거나 태양광 모듈에 적합하지 않는 인버터를 사용하면 전력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버터가 태양광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로 인버터 전환 효율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태양광 모듈에 맞는 인버터들이 따로 있어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인버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대용량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멀티 센트럴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용량은 여러 종류의 인버터가 각기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센트럴 방식을 사용하는 타사와 달리 당사의 주력 제품은 멀티스트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는 센트럴과 멀티스트링의 장단점을 나열한 표입니다. 파란색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초기 비용, 죄송해요. 어, 초기 비용이 적다는 것과 인버터 단가가 낮다는 것, 그리고 AS가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센트럴 인버터가 더욱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멀티스트링이 더 우세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멀티스트링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입니다. 고장 발생 시 파워 모듈만 교체가 가능하게 하여서 교체 시간 및 AS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능동 소자부 모듈화 기술과 스위칭 전압의 크기를 2단으로 구성해 일반적인 방식보다 그 주파수를 줄어들게 하여 로스를 줄일 수 있어 고주파 저감, 효율 상승, 소음 감소, 누설 전류 저감 등이 가능한 멀티레벨 스위칭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로 인하여 시스템 효율이 최대로 높아지는 효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핵심 기술에 기초한 발전 기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자 중입니다. 멀티 인버터의 사용으로 발전량 및 에너지 변환에서의 최대 효율이 가능하여 상업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성 및 대체성입니다. 경쟁성으로는 제한된 용량대를 보유하고 있는 타사와 달리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다양한 라인업 구축을 통한 현장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이를 위한 꾸준한 기술 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만금 프로젝트 및 다양한 수주 활동에 대한 대량 약품을 통해 공급 안정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만금 프로젝트는 그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전북 군산시 새만금 일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사업입니다. 대체성으로는 당사의 주력 기술인 멀티스트링 또 멀티센트럴 인버터 외의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개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개통 연계형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있는데요. 어,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요새 떠오르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술력 및 선호도 부분에서 아직 큰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술의 활용성 및 전망성입니다. 활용성으로는 현재 누적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의 변화에 선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해왔으며 현재도 개발 중입니다. 수상 태양광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잠재력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100메가와트급 이상의 수성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되면 DC 1500V 시스템 인버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아서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1000V 시스템의 인버터를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동일한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에 1500V 시스템으로 구성하게 된다면 기존보다 약 30% 전기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대용량 인버터 그리고 고전력 인버터로의 기술 발전 또한 수성용 인버터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윌링스는 2022년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산업 전체 공급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입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1기가와트 규모로 육상 태양광 사업의 7배에 달합니다. 다음은 전망성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는 개통전력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태양광 인버터 기술 기준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은 안정성 및 성능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접근과 대응으로 연구 인력을 전체 인력의 29.1%에 해당시켜 R&D 인프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례 및 어, 사회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의 파급성 및 진부화 가능성입니다. 태양광 인버터 시장 성숙도는 성숙기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현재 다양한 인버터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발전하는 인버터 시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성능을 위한 새로운 용량대 및 수성용 인버터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므로 여러 업체들이 개발 생산 중이며 기술의 파급력도 큰 편입니다. 센트럴, 스트링, 멀티, 스마트 외의 새로운 인버터의 기술이 나오기에는 당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각기 상황별로 다른 태양광 모듈에 모두 최고의 효율을 내는 인버터를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릴링스가 가진 기술의 진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권리성입니다. 기술의 핵심 특허 평균 수명은 9.04년입니다. 지적재산권의 권리 분석 결과 윌링스의 인버터 기술의 기초가 되는 특허에 관해서는 이미 권리 보장 기간을 벗어났습니다. 최근 주력 제품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권리 보장 기간은 안전한 편이나 핵심 기술의 유사 특허들 또한 여러 존재하여 윌링스는 거듭해서 새로운 기술 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네, 종합 의견입니다. 기술성으로는 먼저 우수성, 우월성으로는 종류별 맞춤 인버터 제조를 통해 전력 생산력 최대화가 가능합니다. 혁신성, 차별성으로는 여러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멀티센트럴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대용량과 달리 여러 종류를 쓰는 중용량용에서 센트럴 대비 장점이 많은 멀티스트링을 사용 중입니다. 경쟁성, 대체성으로는 다양한 용량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꾸준한 기술 개발, 수주 활동으로 인한 안정적인 공급망 보유가 가능합니다. 활용성, 전망성으로는 수상용 인버터 등 기술 시장에서 가치 있는 제품들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충분한 연구 활동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파급성 및 진부화 가능성으로는 태양광 산업에서 인버터는 필수 기술이기에 이러한 핵심 기술 및 방식은 여러 가지 신제품의 적용 및 확장이 가능하고 기술 수명 주기가 9년 정도로 진부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권리성으로는 기초가 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 보장 기간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최근 핵심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권리 보장 기간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기술에 대한 유사 특허들이 여러 존재하여 모방 용이성 및 권리 안정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성 및 사업성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시장 개요입니다. 올해 들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이 20%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은 15% 선을 웃돌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은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수준 급증하였고 특히 태양광은 19배가 넘었습니다. 바스테크 윌링스와 같은 중소기업 제조사 및 효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 제조사의 제품은 전력 변환 효율 관점에서 해외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동등한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진사 및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중국 제품과 비교하여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신뢰성 향상, 고효율화 및 저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인버터 시장 현황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2030년 태양광 인버터 사업의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약 3조 원에 이른다고 예상합니다. 함께 발전하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최근 고출력, 대형화되는 모듈의 전류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방법으로 인버터의 고전력화, 대형화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시장 전체에서 윌링스가 갖는 점유율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용량 인버터 시장에서는 전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가 2018년, 19년, 20년까지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발전 설비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2020년까지밖에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 자료로 업로드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제품 출현 빈도입니다. 1500V 이상 그리고 1메가와트 이상의 제품 출시 타임라인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OCI 파워가 국내 최초로 이러한 고전력 대형화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이에 맞춰 각 분기별 현대, 윌링스, 썬그룹, 화웨이 등의 6개월, 1년 단위로 기업의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1메가와트 이상 대용량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의 경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회사만이 시장을 대부분 거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화 요구 시간 및 생산 용이성입니다. 먼저 상용화 요구 시간으로는 주요 제품인 SL-GLG 시리즈의 상용화는 대략 2년이 걸렸으나 이는 당사의 선행 기술이 바탕된 상태에서의 기간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상용화에 2년이 걸렸다는 것의 지표는 그 SL-GLG 시리즈의 전반적인 시리즈 상용화에 2년이 걸린 것이고 각 용량별 기기의 상용화는 대략 각 1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산 용이성입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지연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생산 능력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공장에서 반제품, 완제품 조립 및 테스트 라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군산시에 제2공장을 세워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조 공정의 대부분을 외주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 생산 능력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요성 및 시장 진입성입니다. 먼저 수요성으로는 REC 단가 하락 및 지리적 한계 등으로 기존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이 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대용량에 적합한 1500V급 용량 1메가와트부터 3메가와트까지의 대용량 인버터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정부의 보급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로 기업의 태양광 발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진입성으로는 주요 발전 사업자용으로 사용되는 대용량 인버터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며 효성중공업과 OCI 파워, 다스테크, 윌링스와 같은 소수의 회사만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3년 설립 이후 쌓아온 기업 기술 및 발전 중인 R&D 인프라를 중심으로 업계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제외한다면 국내의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시장성으로는 먼저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19배 성장한 수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자국 내 기업은 해외 선진 기업들과의 기술 경쟁에서는 동등한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가격 경쟁력 및 신뢰성 부분에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모듈의 고출력 대형화로 인하여 인버터 또한 고전력 대형화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성입니다. 신제품 출현 빈도로는 소수의 회사가 대용량 시장에서는 소수의 회사가 시장을 가점하고 있으나 이들의 출현 빈도는 6개월에서 1년으로 당사 또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화 요구 시간 및 생산 용이성으로는 기초 선행 기술이 바탕된 상태에서는 상용화까지 대략 1, 2년의 시간을 가지며 최근 불안정한 공급 및 단가 변동에 따라 생산 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용인 공장 및 건설 예정인 군산 공장을 통해 생산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수요성 및 시장 진입성으로는 대용량 인버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용량 인버터는 충분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에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제외한다면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충분한 진입 장벽으로 존재할 것을 전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익성 및 기업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시장 점유율 및 수익입니다. 3개년 매출 분석 시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 제품의 수익은 증가하였다가 최근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지연과 원자재 원가 인상, 인버터 개통 연기 안전에 관련된 기술 규격 변화 및 한국 대기업군의 중국산 인버터 판매 등의 이슈로 전년 대비 낮은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납기인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이어질 예정이나 그럼에도 기대보다 부진한 매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기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 내 점유율은 4.8%로 국내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시장 점유율은 24.3%입니다. 네, 다음은 영업이익성입니다. 매출 대비 높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생적 매출입니다. 당사는 축적된 전력 제어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전력 전환 변환 장치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입니다. 이렇듯 태양광 인버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이외에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의 설계, 기자재 조달 및 공사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EPC 사업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사업체의 거래 형태로 올해 가장 높은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저는 시장성에 가장 높은 비율인 30을 줬으며 그 다음은 기술 및 사업성의 25%, 그리고 권리성 및 수익성은 각각 10%로 낮은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가중치 바탕으로 계산된 평균으로는 이러한 점수들이 있으며 그 팀원들의 평균 총점을 더했을 때 65.38점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네, 소득 접근법은 가중 평균 자본 비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윌링스는 산업 분류 코드 28번으로 다음의 값을 가지며 2022년 기준 영업이익 및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0%로 가정하여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나온 값은 6.12입니다. 다음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입니다. 윌링스의 핵심 특허 평균 수명은 9.04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부 요인들로 인한 영향 요인 평점 합계를 내고 이를 통해 계산하였을 때 최종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9.492년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추정 시 현재 국내 태양광 산업 시장 규모는 3조 8,540억 원이고 국내 태양광 산업 시장 성장률은 5.8%이며 현재 기술 분야 시장 규모는 6,016억 원입니다. 해당 기술 분야 시장 성장 증가율은 평균 9%이며 2021년 평가 기준의 시장 점유율은 약 6%입니다. 평가 기술의 시장 점유율 평균 증가율은 약 3년치의 증감을 토대로 통계를 내어서 평균 마이너스 0.65%로 전망하고 계산하였으며 23년 이후 24년부터 새만금 수산 태양광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약 1%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추적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OCF, FCF 추정입니다. FCF 추정 과정은 2021년 기말 기준 윌링스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였으며 각 비용에 대한 비율을 추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84%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상승세의 기류가 마무리되면서 생산 원가가 하락함을 가정하여 약 2%씩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매출액의 19%,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상황까지는 0원을 가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과세 표준에 따라 20%에서 22%로 차등 부과하였습니다. 비현금 비용의 매출액은 2%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이며 이를 토대로 OCF 및 FCF를 도출하였고 FCF의 잔존 가치를 계산할 때 26년 이후 기업의 성장률을 더 이상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무성장형 잔존 가치로 계산하였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최종 결론은 기술 가치 평가 결과 태양광 인버터를 생산하는 주 윌링스의 기업 가치는 186억 원이고 윌링스는 대량 수주로 인한 매출 급 증감이 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3년간의 매출 및 점유율 통계 수치로 분석한 결과는 이러하지만 기업의 역량에 따라 대량 계약의 성사가 지속된다면 이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한계점으로는 소득 접근법 자체 한계가 있으며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생각 등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수치가 가정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의 국내 진입 등의 여러 가지 시장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투자자는 기술 가치 평가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윌링스의 발표를 맡은 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